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번 동영상까지 해서 15.2 부분에 대한 15.2 부분까지 복습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번 동영상에서는 우리가 배웠던 나머지 15단원 부분에 대한 복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5.3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독점이 어떤 경제적인 손실을 발생시킨다라는 것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전에 공부를 했던 이 컨슈머 서플러스와 프로듀서 서플러스의 개념을 먼저 다시 한번 살펴보았고, 이 컨슈머 서플러스와 프로듀서 서플러스의 합이 토탈 서플러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25.3 단원을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런 가정을 해 보았습니다. 베니볼런트한 플래너가 있다고 하자. 그래서 이와 같은 어떤 선의를 가진 사회 계획가는 토탈 서플러스를 극대화하려고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회 계획가, 선의의 사회 계획가라고 하면 가장 토탈 서플러스를 극대화하려고 할 거기 때문에 가장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생산량만큼을 딱 생산을 하고 판매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어떤 결과를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가격도 MR equal MC equal price까지 일치를 하는 요 가격 프라이스에서 소비자들에게 판매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 피겨 7번을 통해서 보면 만약에 요만큼밖에 생산을 안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제 더 이 지금 만나는 부분까지는 생산을 하는 것이 토탈 서플러스를 더 확대하는 거기 때문에 생산을 늘리겠죠. 그리고 반대로 요 부분만큼 생산을 하고 있다면 지금 이게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마이너스 서플러스라는 거는 사실상 존재는 하지 않는데 그래서 어쨌든 요 부분에서 이 만나는 부분, 요 교점 부분까지 다시 생산량을 감소시키는 것이 토탈 서플러스를 증가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노폴리의 경우에는 뭐가 달랐냐면 바로 생산되는 생산량이 사회적으로 가장 효율적이라고 여겨지는 만큼보다 적게 생산되고 판매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MR equal MC보다 큰 프라이스로 판매가 되고 있었고, 이제 그와 같은 뭐 요런 이유들로 인해서 경제적인 손실이라고 할 수 있는 데드웨인 로스가 발생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생산량은 요만큼인데 이제 그렇지 않은 만큼이니까 더 적게 생산이 되는 거고 더 비싸게 팔리는 거죠. MR equal MC보다 더 비싼 프라이스로 팔리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DWL이 발생을 한다. 즉 모노폴리가 이런 경제적인 손실을 발생시키는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모노폴리라는 경제 체제 하에서는 그러면 그러한 것이 사회적인 비용이냐라는 질문을 살펴보았는데 이와 같은 모노폴리의 경우에는 그 컨슈머 서플러스가 작아지고 이제 그만큼을 프로듀서 서플러스가 더 가지고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는 아닐 수도 있는데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양보다 적게 생산된다라는 것, 그래서 데드웨인 로스가 발생한다라는 것은 경제적인 손실을 발생시키고 있다라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이렇게 할 수가 있었죠. 독점이라는 거는 생산량도 더 적게 생산하고 가격도 더 높게 받으면서 데드웨인 로스가 발생하는구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5.4 단원에서는 이렇게 price discrimination, 가격 차별이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가격 차별은 그 데피니션은 뭐 쉽게 알 수 있는 것처럼 서로 고객들한테 다른 가격에 판매를 하는 것, 같은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러한 것이 price discrimination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price discrimination 전략이 독점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어떤 서로 다른 willingness to pay를 가진 커스터머들에게 서로 다른 가격에 다 맞게 판매를 한다고 하면 전체적인 이코노믹 웰빙은 이 프라이스 디스크리미네이션을 통해서 오히려 증가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모든 고객, 그러니까 가게나 뭐 물건 사러 아니면 서비스 구입하러 들어오는 고객 이마에 그 고객마다의 모든 윌링리스 투 페이 이렇게 딱 써붙이고 들어온다라고 하자. 그러면 그 기업이 딱, 그 독점 기업이 그 물건이나 서비스에 대한 가격으로 딱 그 고객의 윌링리스 투 페이만큼을 딱 가격으로 매김으로써 최고 프로핏을 맥시마이즈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완벽한 프라이스 디스크리미네이션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현실에서 어떤 고객의 윌링리스 페이가 얼마만큼인지를 그 고객에 대한 어떤 분석을 하지도 않고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뒤에 나와 있는 피겨 9번을 통해서 살펴보면 이제 이렇게 만약에 정말 완벽한 프라이스 디스크리미네이션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이제 모든 서플러스를 프로듀서가 다 가져가는 것으로 해서 뭐 어쨌든 이거를 토탈 서플러스라고 하면 극대화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렇지 않고 가격 차별을 하지 않고 그냥 어떤 하나의 가격으로 판매를 모든 고객들한테 다 한다라고 하면 만약에 살려고 했던 고객들이 사지 않게 됨으로써 발생을 하는 것에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 이렇게 데드웨인 로스가 발생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프라이스 디스크리미네이션은 많은 사례들을 우리 주변에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가장 대표적인 거를 또 그냥 수업 때 말했던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 항공사에서 그 티켓 항공권 판매할 때에 이코노미, 비즈니스, 그다음에 퍼스트 클래스 이렇게 나눠서 판매하죠. 그리고 같은 이코노미 안에서도 또 클래스가 여러 개로 이렇게 뭐 환불을 할 수 있냐 어떠냐, 뭐 변경을 할 수 있냐 어쩌냐, 뭐 그런 옵션이 들어가 있냐 안 들어가 있냐에 따라서 가격이 다 달라집니다. 즉 그래서 이러한 프라이스 디스크리미네이션이 쉽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일상의 예가 되겠고 영화 관람권의 경우에도 어린이나 그 노인의 경우에는 할인을 해주는 경우 이러한 것이 프라이스 디스크리미네이션에 해당하겠습니다. 또 디스카운트 쿠폰 같은 것들을 통해서 어떤 우리가 온라인 쇼핑을 하거나 아니면 오프라인에서 뭔가를 살 때에 그 쿠폰을 적용하게 되면 할인을 받게 해주는 거니까 이제 그것도 프라이스 디스크리미네이션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이제 그리고 여기 그 학비를 낼 때 저소득계층, 차상위계층 아니면 어떤 특정한 조건에 따라서 학비를 감면 아니면 장학금의 형식으로 이제 서로 결론적으로는 차등적인 학비를 내고 교육 서비스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러한 것도 프라이스 디스크리미네이션이었고 또 마지막으로는 같은 물건 혹은 서비스를 하더라도 한 개 아니면 조금 사는 것보다 많이 살 때 고객한테 그 이제 디스카운트를 해줌으로써 가격을 다르게 하는 것도 프라이스 디스크리미네이션에 해당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제 이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퀀터티 디스카운트 같은 경우에는 하나 살 때보다 두 개, 세 개 아니면 더 많이 살 때의 페이가 점점 더 많이 살수록 윌링리스 페이가 자꾸 떨어지니까 이제 그거에 맞춰서 프라이스 디스크리미네이션을 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5.5번 부분에서 봤던 것은 이러한 독점이라는 어떤 현상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정부에서 어떤 규제를 하는 정책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네 가지 유형이 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A번, 그래서 어떤 안티트러스트 로우, 그래가지고 독점, 뭐 이런 행위를 아예 할 수가 없도록, 그래서 시장에 어떤 경쟁적인 환경이 계속 조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A번 방법이었고, 이제 뭐 여기 나와 있는 법 이름이라던가 이게 언제 생겼는지 이런 거는 조금 이제 중요하지는 않기 때문에 외워야 되는 거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회사들 간의 인수합병을 막기도 하고 기존에 있는 기업을 쪼개기도 하는 등의 방식을 쓰는 것이 이 A번에 해당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Ask the Experts 부분에서 항공사들의 인수합병에 대해서 경제학자들한테 물어봤더니 좀 이 경우에는 이렇게 의견이 상당히 갈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B번 두 번째 경우에는 정부가 규제를 하는 것이었는데 대표적으로 가격의 어떤 상한을 설정을 해주는 것 등으로 규제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자연 독점이 일어나는 부분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상하수도, 가스, 철도, 뭐 전기, 뭐 이런 부분들은 거의 다 자연 독점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부가 뭐 직접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정부가 직접 운영을 하기도 하는 등으로 가격에 대한 통제를 직간접적으로 굉장히 세게 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어떤 가격으로 인한 가격을 가지고 통제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ATC보다 마지널 코스트가 우리 피겨 10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지널 코스트가 이렇게 밑에 가 있고 ATC보다도 요 MC가 밑에 가 있으면 기업은 계속 손실을 나면서 만약에 민간 기업이라고 하면 이렇게 손실을 계속 내가면서까지 버틸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가격을 어떻게 적정하게 설정할 것이냐, 과연 적정하게 설정할 수는 있냐라는 문제가 있는 것이 되겠고, 또 다시 돌아와서 이게 만약에 민간 기업이라고 하면 굉장히 비용 절감 아니면 경영의 효율화를 위해서 노력을 할 텐데 아무래도 이게 어떤 정부의 영향력으로 특히 이게 뭐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이나 정부에 의해서 아예 운영이 된다던가 하면 이게 뭐 잘릴 위험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익을 더 낼 필요가 좀 적은 거죠. 그러니까 어떤 리듀스 코스트 하려는 인센티브가 상당히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 C번의 경우에는 정부가 아예 운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런 경우가 아까 연결되는 경우인데, 그래서 정부가 그런 어떤 소유권을 가져가게 되면, 만약에 그 기업이 그런 어떤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이 손실을 나게 되면, 결국 정부가 정부 예산으로 메꾸게 됩니다. 근데 그 정부 예산은 어디서 오죠? 국민 세금으로부터 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게 민간한테 맡겨놨으면, 이게 세금 들어갈 일은 없는 건데, 이렇게, 텍스페이어, 그러니까 국민이 희생을 하는, 손실을 보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것도 무슨 방법이라고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네 번째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더 시장의 효율을 늘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런 do nothing 하는 방법도 어떤 측면에서는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A번, B번, C번의 경우에는 어쨌든 정부의 어떤 영향력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 A번, B번, C번 같이 하려면 정부가 그럴 만한 역량, 그러니까
어떤 경제나 금융에 대한 지식, 뭐 그런 게 이렇게 다 있어야 되는데 그게 완벽하지가 않으니 차라리 이렇게 do nothing 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부분에서 이제 요런 거가 생긴 것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5.6 부분에서는 간략하게 여기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모노폴리의 어떤 얼마나 이게 많이 일어나고 있나 혹은 그렇지 않은가 부분을 잠깐 얘기를 했었죠. 한편으로는 모노폴리가 굉장히 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 수업 시간에 예를 들었던 것처럼 아이폰 사려면 애플 거 사는 수밖에 없죠. 갤럭시 사려면 삼성전자 휴대폰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그런 식으로 시장에 있는 모든 물건이 과연 아이덴티컬하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기업들마다 다 독점에 대한 독점력은 가지고 있다. 그러나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대체제가 분명히 존재를 한다. 많은 경우에 대체제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상당한 독점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많지는 않다라는 것. 이제 그런 측면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테이블 2번의 경우에는 앞에서 살펴봤던 경쟁 시장인 경우와 그리고 독점 시장인 경우에 대해서 여기 유사한 부분과 차이가 있는 부분을 이렇게 테이블로 정리를 해 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참고 이제 시험 준비나 복습을 하실 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이번 동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15단원에 대한 복습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